네, 사연관의 더블 체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수많은 리포트 중에서 한 번 더 체크해야 할 부분들 날카롭게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밖에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 네. 힘드셨죠? 네, 맞아요. 네, 많은 또 시청자분들도 네. 안전운전 또 안전히 외출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이 또 8월의 첫 거래일이 될 텐데요. 네. 7월에 이 FOMC도 어느 정도 우리 예상했던 대로 잘 흘러갔고 네. 8월에 비둘기적인 발언도 있었고 맞아요. 빅테크주들이 실적을 또 잘 냈어요. 그래서 7월은 일단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그랬었어요. 이런 모습이 8월에도 네. 쭉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네. 뭐 매번 시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쭉 간다라고 말씀드릴 단언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7월에 보면은 S&P 500과 다우가 각각 9%, 7%씩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FOMC에서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 때문에 빅테크 위주가 포진해 있는 나스닥 쪽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코스닥에서도 수급이 붙는 건 아니었는데 꾸역꾸역 올라간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게 얼마 전부터는 약간 달라지는 양상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너무 지수에다가 빠르게 반영시킨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시장에서는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7월에 개인 소비 지출이 40년 만에 최고치 다시 경신하면서 6.8% 증가된 수치를 보였고요. 근원 PCE도 4.8% 증가하면서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와는 아직까지도 한참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쪽에서 금리를 또 한 번 결정하기 전까지 두 번의 물가 지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연준은 인플레 파이터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경기 침체, 지금 침체라고는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둔화 시그널들이 조금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침체로 가는 데이터들, 특히나 고용 부분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고용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신감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를 좀 명확하게 지켜보시면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다 잘 지나가긴 했는데 일단 8월에 제일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건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주시하면서 8월의 시장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를 시작할 리포트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KF투자증권에서 SM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어의 시작이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 엔터주 얘기 나올 때마다 사연관 차장님께서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꾸준히 또 맞아요.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얘기 뭐 들어보니까 슈퍼주니어, NCT 127, 에스파 등등의 이 그룹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거다라는 건데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의견 일치 좀 리포트에 대해서 일단 드렸고요. 제가 또 이게 약간 편파적일 수도 있는데 제 에스파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SM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뭐 활동이라던가 실적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퍼포먼스도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SM 같은 경우 KF투자증권에서 본격적으로 투어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가 95,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200억 수준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28% 감소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에는 부합되는 모습들을 또 보여줬고요. 일단 앨범 판매량이 370만 장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NCT 드림의 정규 2집 일부와 그리고 리필 패키지 앨범이 반영이 됐고요. 거기다 레드벨벳 EP 앨범도 반영이 되면서 일단 21년도 2분기 대비해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NCT 드림의 정규 1집과 리패키지 앨범 발매가 그때 있었고요. 또 엑소의 앨범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앨범 판매는 저조할 수 있으나 향후 하반기 이후를 볼 때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NCT 127 돔투어하고 슈퍼주니어 팬미팅 이런 부분들 중 일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만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나머지 활동들은 3분기 이후로 이연되면서 매출에 효과를 좀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CT가 굉장히 성장세가 가팔라요. 지금 팬덤 규모가 빠르게 레벨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19년도에 처음 데뷔했을 때 81만 장을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1,070만 장, 1,000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다가 22년 상반기에는 440만 장까지
정도까지 판매를 했고요. 투어 모객 수가 이 점점 팬덤이 증가함에 따라서 빠르게 확대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콘서트 횟수당 모객 수를 보게 되면은 19년 첫 번째 투어에서는 45회에 28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럼 회당 6,300명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5월 돔투어에서는 5회에 25만, 무려 회당 5만으로 가면서 거의 8배 정도의 모객 수가 증가가 되었다. 그만큼 팬덤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반증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좀 에스파 나오는데요. 네. 블랙핑크가 지금 초동 판매, 초동이라는 거는 앨범 판매가 발매된 이후에 한 주간에 얼마나 팔렸는지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네. 근데 그게 블랙핑크가 69만 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거의 2배 이상으로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발매량을 보여줬고요. 지금 미니 2집이었는데 7월에 발매하면서 초동 142만 장이 팔렸어요. 네, 엄청나게 나오면서 거의 이거는 보이그룹에 버금가는, 보이그룹 중에서도 상위 그룹에 버금가는 판매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이라던가 어떤 워너브라더스 이런 쪽하고 좀 파트너십 이쪽까지 봤을 때에는 굉장히 큰 시장들에서 많이 커나갈 수 있는 성장세를 시연을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에스파 좋아하신다고 해서 저희 네. 시간이 된다면 넥스트 네. 레벨 한 소절 부탁드리고 싶지만 좀 아쉽게 못 네, 드릴 것 다음 같고요. 기회에요. 네. 네, 에버그린 님도 SM 싸긴 한데 좀 더 싸면 참 좋은 자리인데 그래도 네. 음, 봄, 여름에 엔터주는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가격 맞아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가격은 한 6만 5천 원대까지 조금 열어놓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 고점 부근 8만 원 매물대를 넘기는지 보면서 일단 타사 대비해서 강점이 굉장히 많아요. 활동 가능한 팀수 자체가 많고요. 유닛끼리도 섞어서 그리고 다른 그룹의 멤버들을 섞어서도 만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8만 원 넘기면 목표가 재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8만 원 1차 목표가로 한번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CS 윈드 앞서 브리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얘기를 좀 했었고요. 조맨친도 이제 합의를 하면서 좀 더 이쪽에 힘이 더 실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일단은 CS 윈드가 지난 목금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틀 네. 동안에만 거의 16%가량 맞아요. 합쳐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전략을 세워야 될지 신규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일단 이틀 동안 굉장히 강하게 오른 네. 이유는 그런 뭐 긍정적인 내용들과 더불어서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각각 28일, 29일 기관에서 100억씩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121선에다가 딱 맞춰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에서 이제 6월 15일에 사실상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매수가를 드렸던 게 4만 6천 원 부근에 지지를 6월 15일 날 확인을 하고 가자라고 네.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떠서 6만 원 매물대까지 올라가면서 싼고점 만들고 다시 빠지면서 4만 6천 원을 좀 정확하게 줬어요. 그 네. 이후에 3바닥 만들고 나서 지금 강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기술적으로 바닥은 확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조맨친 상원 의원이 합의를 했어요. 그동안은 계속 반대를 해왔는데 좀 이상해요. 같은 조씨인데 조 바이든 조맨친이거든요. 네, 근데 왜 반대했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이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법안도 지금 BBB라고 해요. 빌드백 베러라고 해서 더 나은 미국 재건법 쪽을 통과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8월에서 9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만큼 태양광이 먼저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설치가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풍력도 전부 다 준비를 하면서 지금 에너지 안보 위기에 에너지 다변화해 나가는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공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주요 포인트는 뭐 태양광 패널의 풍력 터빈 그리고 배터리 주요 광물 가공 이런 것들을 미국 내에서 제조하기 위해서 300억 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를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청정기술 제조시설 건설을 위해서 100억 달러 규모의 역시나 투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당장 단가가 맞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를 바로바로 생산할 수 없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CS 윈드 그러면 CS 윈드 말고 대안주를 또 가지고 와 주셨거든요. 네네. 동국 SNC인데 이 종목은 지난주에 또 금요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네. 대안주로 괜찮은가요?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네.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이쪽으로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그동안에는 태양광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솔루션이나 모시아이,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쪽들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위기는 분명히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다른 축으로도 이동이 되고 있는 분위기는 감지가 되고 있고요. 동국 SNC 뭐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풍력 금속 구조재, 풍력 발전기용 윈드타워라던가 해상 풍력의 하부 구조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건설업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설 쪽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캐시카우를 밑에 깔고 가면서 그 위에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 쪽이 또 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신규 타워 공장이 완공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 본격 가동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차근차근 흘러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과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외에서도 뭐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본격적으로 확대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우려만 조금 덜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밸류를 다시 상향시킬 수 있는 요인들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한 6천 원 정도까지 조금은 여유 있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부근까지요. 1차로는 7,700원 돌파, 그리고 2차는 9,000원까지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 SNC는 일단 좀 눌렸을 때 6,000원 부근부터 현재가까지 얘기 주셨고요. 1차 목표가 7,700원, 2차 목표가 9,000원으로 얘기 주셨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 유망주로는 네이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이버는 사실 7월에도 한 번 또 추천을 해주셨던 맞아요. 종목인데요. 뭐 미국에서 애플, 아마존 실적 잘 나오고 주가 네. 많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네카우 쪽에도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 쪽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은 이게 수급은 기관 쪽에서는 거의 계속 사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이런 쪽들인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562억을 강하게 샀어요. 그런데 7월 18일에도 보면은 590억을 강하게 한번 산 이후에 그 뒤로 또 연속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네카우 쪽의 연속성을 조금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면서 일단은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지표상으로도 기술적으로 일단 61선에 걸쳐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수급이 더 붙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목표가는 1차적으로 28만 한 5천 원 정도 부근 121선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구간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미국 빅테크 관련주 굉장히 성장성에 대한 우려라던가 각각의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어떤 긴축 이런 발언들을 계속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연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은 비둘기적으로 변하면서 오히려 성장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 열리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들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속성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양호한 실적 발표가 이런 성장주들에 조금 자극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코스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강세 흐름인데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기관들은 너무 여력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들이 이런 강한 매수세가 연속성 있게 계속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61선이 지금 돌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28만 5천 원까지 보고요. 2차적으로는 정고점 부근 매물대 34만 원까지도 단기적인 상승이 수급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관심 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이제 좀 뒷받쳐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또 네카오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 주가는 1차로 28만 5천 원, 2차는 3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네이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